자, 두 이차함수 f하고 g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부등식을 해를 구하시오. 현재 부등식이 뭡니까? 연립부등식이죠. 연립부등식. 자, fx가 0보다 크다.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fx는 항상 생각할 때 x, fx 생각하는 게 좋다고 했죠. 다음들이 문장은 많아지면 헷갈리니까 x, fx란 말은 fx는 y좌표다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fx의 y좌표가 0보다 큰 걸 찾아달라. fx는 현재 예입니다. 예. 그렇죠? 국지 왜 안 오지 근데? 시험 들 끝났나? 그거 세연이가 들어가죠. 자, fx가 0보다 큰 데는 어디를 말하고 있다? fx가 0보다 큰 데는 여기하고 여기를 말하고 있다. 주의사항은 둥어 조심해야 됩니다. 둥어 때문에 틀린 경우 많아요. 둥어 들어갔으니까 a보다 작거나 d보다 크다. 그 다음에 fx보다 g가 더 크다. fx, g가 더 크다는 것은 항상 모르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모르면 뭐부터 찾죠? 잘 안 보인다 싶으면 등호부터 찾습니다. f하고 g가 같은 데부터 찾아. f하고 g가 같은 데는 지금 이 점하고 이 점이에요. 이 점하고 이 점이 아니라 이 점이죠. 그러죠? 여기에 무슨 좌표? x좌표를 찾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누가 더 크다? g가 더 크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현재 체크된 부분이 경계고 우리가 원하는 데는 여기가 되겠네요. 등호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연립부등식이니까 공통범위가 되겠죠. 공통범위. 잘랐을 때 공통이 되는 범위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겠다. 그래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하면 돼요. 몇 번 연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복사한 문제도. 안 보이면 따로따로 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선생님 수업 안 들어요? 들어와. 왜 안 들어왔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보다 좀 더 어려운 식이 이제 이런 식이 있어요. fx 곱하기 gx가 0보다 크다. 이런 문제가 있죠. fx 곱하기 gx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부호를 생각해달라 이 말이겠죠. 그럼 들어가. 부호가 어떻게 돼? 양수면 양수고 음수면 음수를 찾아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너희들이 이제 연습 몇 번 하면 나오긴 하는데 이 문제도 현재 경계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 봤더니 첫 번째는 fx가 0, fx가 0은 여기하고 fx 0 여기죠. 이건 경계야. 경계가 잘 보인 사람은 선생님 첫 번째 방법을 푸는 거고 경계가 안 보인 사람은 이렇게 라인을 그어보면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된다 이거지. 두 번째는 fx보다 gx가 크니까 같은데 여기 이래 되죠. 근데 이렇게 선을 긋다 보니까 어지러워졌습니다. 어지러워져서 그래서 부호를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빨간 선은 얘가 플러스 사이가 마이너스 처음에 플러스 때는 플러스 이렇게 작성을 하겠죠.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초록색이 발생하면서 영역이 더 발생해주면 작성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까지 써줘야 돼요. 영역이 5군데니까.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지금 초록색이 g가 더 큰 부분이 무선이니까 g가 더 큰 데가 지금 여가 더 g가 더 크죠. 여기가 플러스 그 다음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문제를 접근하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한번 다시 연습해볼까요? 요걸로 한번 연습해볼까요? fg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 f가 양수인데 자릅니다. 양수인데 f가 양수인데 자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고 g가 양수인데 음수인데 자르면 g가 양수인데 음수인데는 여기죠. 빨간색으로 3군데 초록색으로 3군데가 되니까 총 몇 군데를 봐야 돼? 5군데를 보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 양수인데 빨간색 양수, 빨간색 음수.
초록색 양수는 가운데 끼어 있는 게 양수. 음수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양수, 음수니 음수, 양수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 틀리지 말라. 이 문제는 모의고사도 잘 나오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계산식도 없고 그래프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자, 부등식. 빨리 풀어볼게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가 4개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수직선을 그리는 작업을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고 현재 두 번째 식은 -k보다는 -1 지금 문제를 푼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수직선 -2부터 4까지 등호는 있고요. 이렇게 첫 번째 범위, 두 번째 범위 요 식을 생각을 하면 현재 둘 다 지금 -1이 있고요. -k 플러스 k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1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진다는 느낌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조건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범위 자체가 특징이 -1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벌어지니 -1을 찾고 양쪽으로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왼쪽이 먼저 나가고 왼쪽은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겠죠. 오른쪽만 신경 쓰면 되겠죠. 오른쪽까지 벌어져서 총 4개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4개. 하나, 둘, 셋, 4개. 그럼 얼마입니까 지금? 0, 1, 여기까지 찍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수까지 항상 작성을 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오른쪽 내용이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k-1이 1부터 2 사이까지 들어와야 되고 여기까지 쓰고 등호 작업. 등호 작업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얘를 여기다 그려봐요. 여기다 그려서 4개가 되는지 확인. 4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면 등호 없어. 여기다 그려봐요. 4개가 되죠? 그러면 등호가 들어간다.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K가 2부터 3까지. 서영아 문 좀 닫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해를 갖지 않도록 해가 있다 없다 정수가 몇 개다 이런 것은 다 뭐다? 수직선이다. 됐습니까? 일단 수직선 생각합니다. 그래서 x가 지금 3k-1보다 크다. 두 번째가 인수분해가 됐네요. 감사하게도. 작다. 맞나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왔는데 문제는 k가 2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쓰면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돼요. 하나는 2고 하나는 k니까 대신 사이 범위인지는 알겠어요. 요 범위는 알겠어요. 됐어요? 요 범위인지는 아는데 얘는 뭐보다 크다죠. 크다니까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된다? 얘가 오른쪽으로 빠지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는 확실하네요. 3k-1. 그럼 해를 갖지 않도록 한다는 말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네. 여가 지금 2일 수도 있고 k일 수도 있겠죠. 2일 때도 크다 하면 되고 얘가 2든 k든 간에 얘가 더 무조건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범위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면 돼? 3k-1이 2보다도 크고 3k-1이 k보다도 크면 되겠다 이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2보다 k가 크냐 작냐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해가 없어야 되니까 여기가 2든 k든 무조건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주의사항은 등호는 지금 얘는 색칠이 돼 있고 얘가 같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얘랑 같아지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죠. 등호는 관계가 없겠다. 그래서 k가 1보다 여기는 고입니다. 둘 다 돼야 돼. 둘 다. k는 2분의 1보다 크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크다. k는 1보다 크다.
해석되시죠? 다음. 해가 모든 실수이다. 해가 모든 실수이다.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가 모든 실수라는 것은 무조건 0보다 크다. 무조건 뭘 넣든 그러다 이 말이죠. 현재는 뭡니까? 2차죠. 2차. 2차가 지금 왼쪽에 음수 그래프 A를 넘기면 마찬가지로 음수 그래프 0보다 다 작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 작다는 말은 X축과 어쩐다? 걸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겠죠. 만나지 않아야지. 현재 이 그래프가 0보다 다 작다는 말은 이 말이네요. 그럼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판별식으로 넘어가겠네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등호 있으니까 같다까지. 접하는 것까지 가능하겠죠. 등호 있으니까요. 이해됩니까? 첫 번째 판별식 쓰매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절대값이 나오면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절대값은 무조건 일단 양수.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양수입니다.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양수이고 절대값 안이 0인점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푼다. 0점으로 분리를 시킨다. 0인점으로 분리를 시킨다. 0점 분리법이 있어요. 알겠죠? 절대값 무조건 뭐라고요?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크거나 같다 표현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양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양수적인 생각이 중요하니까 등호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마무리할 땐 등호. 절대값은 무조건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안에 있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무조건 양수죠. 0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양수인데 얘도 양수가 돼버리면 양수가 양수보다 크다는 것은 뭐 범위를 나눠봐야겠죠. 그런데 얘가 뭐가 되면 해가 모두 되려면 얘가 음수가 되면 항상 성립을 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얘가 음수가 되면 무조건 성립을 하겠죠. 됐습니까? 왜? 3-b는 상수입니다. 3-b는 상수예요. 왼쪽은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0이 될 수 있죠. x가 2분의 a면 0이 될 수 있어요. 오른쪽에가 음수이면 무조건 성립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판별식이고 두 번째는 3-b가 음수이면 되겠고 0까지는 되겠죠. 그래서 b는 3보다 크다가 나오고 첫 번째 조건에서 a의 범위가 나온가 보네. 판별식으로. 아시겠죠? 다음.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가 두 개가 된다. 인수분해 되고 하니까 인수분해 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네요. 그렇죠? 하나는 위에 거는 안 쓰고 아래 거만 한번 써볼게요. 둘 다 마이너스니까 지금 x 마이너스의 k 플러스 3이고 x 마이너스의 k 마이너스 1이에요. 하나는 k 플러스 3이고 하나는 k 마이너스 1입니다. 누가 당연히 크겠어? k 플러스 3이 더 크겠죠. 그 다음에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사이범위니까 k 마이너스 1부터 x가 k 플러스 3 얘가 지금 4칸입니다. 4칸. 이 칸은 정해져 있어. 4칸이. 4칸 등호가 있으면서 정해졌어요. 됐습니까? 4칸이고 얘는 얼마입니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러다 다 풀게 생겼네. 요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요 4칸만 설명하려고 했는데 수직선 그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수직선. 하나는 위에 것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지금 작고 4보다 크다. 두 개의 합집합의 수직선은 우리는 높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보통 높이가 똑같은 것은 합집합 또는입니다. 높이가 다른 것은 교집합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요것을 여기다 올릴 거죠. 단 우리가 여기가 몇 칸이다고? 4칸이라고. 4칸. 4칸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4칸. 4칸을 여기다 넣을 거야. 총 얘가 몇 칸입니까? 5칸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가 두 개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까지 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가 5 그 다음까지 쓰면 6. 그러면 얘가 왼쪽에서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 그러죠?
그럼 왼쪽 값이 k-1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 되거나 오른쪽으로 하면 k 플러스 3이 5하고 6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마무리 작업은 등호 작업. k-1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 되고 k 플러스 3이 5하고 6 사이에 있으면 되고 등호 작업.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이쪽이 만나면 안 되겠네요. 오른쪽은 만나야 되고 얘는 왼쪽이 만나면 되고 얘는 어떻게 합니까? 두 개가 또는이죠. 이랬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되더라도 두 개고 이렇게 되더라도 두 개라고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또는 2부터 3까지 정수는 마이너스 1하고 2 두 개밖에 안 나오네요. K 합은 1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뭐가 중요한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직선 그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수직선의 움직이는 값에 대해서 요놈이 4칸. 아까하고는 좀 계산이 좀 다르죠? 느낌 좀 다릅니다.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달리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부등식이 지금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직선입니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직선. 자, 아래로 볼록하고 위로 볼록의 위치 관계는 총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두 점에서 만난다. 하나는 접한다. 하나는 뭐 만나지 않는다. 이거죠.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상황에서 직선을 긋는 거야. 자, 얘보다 직선이 크고 이차함수가 크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를 y1, 얘가 y2, y3라 보면 y좌표가 1번보다 2번이 크고 3번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말이에요. x를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현재 얘가 1등, 얘가 지금 2등이죠. 직선을 안 그렸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을 3개 긋게 되면 얘가 1등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사이에 그 다음 끼어 있고 얘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럼 그 사이에 얘 문제는 사이에 직선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국지야 집중. 이렇게 되면 사이에 직선이 들어갈 수가 이제 있겠죠. 직선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아래로 볼록 얘가 1등, 직선 2등, 위로 볼록 3등 말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네 일단.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직선이 몇 개 있느냐 봤더니 이런 직선은 뭐야? 무지 많네. 무지 많아요. 무지 많겠죠. 무수히 많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없겠네. 그러면 우리가 위치관계 안 한 관계가 뭐냐면 요놈이 이러한 위치관계일 거다 이거죠. 이건 뭐 확실한 상황입니다 실은. 그래서 요 두 개의 위치관계를 먼저 구해보면 요 두 개의 위치관계를 구해보면 넘겨서 2x 제곱 넘겨서 8x 넘겨서 플러스 8 지금 뭔지 알겠죠? 얘랑 관계를 구한 거야. 그랬더니 완전 제곱식이 돼서 x는 2에서 접하는 애다 이런 말이죠. 이 접점이 얼마다? 2,4,6, 2,4네요. 2,4란 점에서 접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위치관계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은 이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직선이다. 이 기울기가 2,4를 지나면서 접하는 직선 y는 mx-2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자, 이 과정에 약간은 우리가 순서상 이 직선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 하는 내용입니다, 실은. 그래서 책에서는 어떤 풀을 썼냐면 항상 크다 해가지고 판별식을 썼고 항상 크다 해서 판별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었을 거야. 식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이 방법이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해석적으로. 그러면 요 식하고 누구랑 둘 중에 쉬운 놈하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하고 mx 마이너스 2m 플러스 4하고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x 플러스 2m 플러스 2는 0이에요. 자, 항상 우리가 연립을 했을 때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문제를 풀 때, 자, 얘를 풀 때 우리는 어쨌나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다?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어떤 상황을 만들어낸다? 2차 함수. 현재는 요 식을 썼으니까 요 그래프하고 요 직선이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접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판별식이 0이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식이 아주 간단한데 얘를 판별식을 써도 관계는 없지만 식이 엄청 간단한 애를 완전 제곱식 쓰면 되는데 그걸 못 보는 애들이 많아요. 식이 연전이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얘는 판별식이 더 쉽습니다. 됐어요? 자,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은 3개의 항 중에 2개의 항이 나오면 완전 제곱식이 훨씬 쉽습니다. 이해됐습니까? 3개의 항 중에 2개의 항이 나오면 아주 쉬워요. 그 예시를 들어줄게요. 여기다 들어줄게요.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가 0. 그럼 판별식 쓰려고 이거 쓴다고. 1만에 4k 이렇게 해서 0에서 k가 4분의 1 쓴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완전 제곱식 쓰면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k가 4분의 1 된 것은 나오는 거죠. 얘를 보면서 얘를 써서 이렇게 넘어갈 필요 없어. 그냥 4분의 1 써도 그냥 보인다는 말이에요. 실은. 됐어요? 자, k가 목적이냐? x가 뭐야?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접한다. 이게 목적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식은 그냥 바로 넘어가도 된다 이거지요. 식을 관찰을 하면서. 됐어요? 됐어 안 돼서? 이거 못 푸는 애 됐어요. 중근을 가져요. 얘가 접해요. 중근을 갖는다, 접한단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식으로. 식에서 중근을 갖는다. 그래프로 접한다. 식이 완전 제곱식 된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못 보는 애들 많아. 판별식 또 쓰겠지. 안 보이는데? 0입니다. 0 마이너스 4k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k는 0이야. 그냥 완전 제곱식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k가 0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을 보는 방법이 약해지는 거야. 식을 보는 방법이 약해진다고. 이게 바로 그냥 k가 0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안 보인다는 거지. 이게 왜 안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보입니다.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축이 얼마야? 0이죠. 축이 0이고 y축의 대칭이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지금 우리는 x축에 접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는 중이잖아 지금. 맞나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중이잖아. 0,0을 지나야 있는 k가 0이 된다. 당연한 말을 아주 불편하게 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적어줄게요. 그러면 얘를 지금 어떤 상황이야? 지금 접하는 상황, 중근을 갖는 상황, 이런 요 상황을 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이 식을 적으라면 판별식 적으면 뭡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제곱이 0이 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마무리가 안 되네. 마무리가 안 되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겠지. 누구 대신에? 오, 집어넣을 수가 없어. 루트 값이 떨어지네. b가 지금 뿔마 루트 2a가 되는 거죠. b가 ba. 근데 얘를 완전 제곱 생각하면 얘를 일단은 난 어떻게 쓸 거야? a로 묶어내면 이렇게 쓰겠죠. 뭐만 남아서 x제곱 1 이래 되겠죠. 주의사항 가운데 부호를 쓰면 안 됩니다. 왜? 뿔마가 있기 때문에. 뿔마 이거야 지금. 이해 됩니까 지금? 선생님 요거 두 개를 보고 완전 제곱식으로 세운 겁니다. 얘를 풀면 얘랑 똑같아야 되니 b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뿔마 2a가 된다. 목적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b가 목적이면 식이 이렇게 넘어가지만 뭘 원하면 접점을 원하고 있으면 굳이 이렇게 넘어갈 필요가 없지. 접점 뭡니까? x는 뿔마 1 이것이 원하는 거지. b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하는 거고 판별식보다 식이 더 먼저 보이면
굳이 힘들게 이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보니까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5k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뭐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제곱 나오면 뭐 답이 안 나올 수도 있나.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를 판별식을 써가지고 힘들게 계산을 한단 말이지. 2니까 그나마 쉽지만. 근데 어쩐다 소리야. 지금 얘가 2니까 얘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1이 되면 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힘들게 넘어갔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식을 좀 더 관찰하면 좀 더 빠른 길이 보일 거다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접한다. 판별식은 0이다. 완전 제곱식이다가 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요건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가 6 이하가 되도록 두근의 차가 6 이하가 되도록 두근의 차는 어떻게 합니까? 2차 방정식이라 했으니까 자 여기서 2차 방정식 kx제곱 2차 방정식 kx제곱 k는 0이 아니다 쓰고 가야 됩니다. 됐어요? 문제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정신 차려 집중. 2차 방정식이라 했으니 k는 0을 꼭 빼줘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됐어요? 문제는 다 빠졌네요. 다행히도. 다 빠졌어요? 안 걸린가 보네요. 자, 두근의 차가 6 이하가 됐으니까 두근의 차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식을 봤더니 보이는 게 지금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지금 축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 두근의 곱만 보입니다.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5인데 곱하고 차이는 우리 식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 요것만 보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두근의 차는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많이 나온 식이니까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k분의 4. 그래서 제곱할 거니까 k제곱분의 16.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5 플러스 22. 얘가 지금 6 이하가 된다. 6 이하가 된다. 제곱을 하면 36이 되고 16이 되고 k제곱은 양수였죠. k제곱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다. 다행히도 1보다 크다 적단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네요. 0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0이 걸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0 조심하셔야 됩니다. 빼줘야 됩니다. 다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갖는다. 뭡니까? 식을 봤더니 인수분해도 안 되고 항상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판별식이 2k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a가 항상 실근을 갖는다. 0보다 크거나 같다. k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을 부르거나 절대부등식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3k제곱 마이너스 4ak 4k 마이너스 4ak 4a 플러스 4k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가 다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정신 차려 승준아. 첫날부터 그러면 안 되지. 모든 k에 대해서 이거 모든 k입니다. k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 같으니까 다시 여기서 판별식 2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이제는 뭡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실근이니까 첫 번째는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항상 성립하니까 그래프가 떠 있어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는 2차 부등식이니까 풀 수 있겠죠. 됐어요? 식 적어놓고 해석하고 식 적어놓고 해석하고. 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쓰냐 작다라 쓰냐 요걸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됐어요? 다음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잘 보세요.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다른 두 근. 선생님 2번, 3번 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서로 다른 두 근에는 실근이냐 허근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근, 실근 허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풀고 있다. 실근이라 생각하고 풀어버렸겠지? 됐죠?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오케이. 어디 사이에 있다. 범위에 대한 범위가 나오면 무조건 실수입니다. 범위가 나오면 실수야. 범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부등식은 무조건 실수입니다. 알았어요? 크기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실수야. 절대값 x는 수직선에서 얘기하니까 실수입니다. 알겠어요? 문제가 부등식 쪽 문제는 무조건 실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서로 다른 두 근이라니까 당연히 얘가 뭐를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판별식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얘 상황을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 자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정확하게 그래프를 갖고 풀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생각은 특정 값이 아니라 범위적인 생각은 무조건 그래프입니다. 범위적인 생각은 무조건 그래프야. 2차 방정식의 문제에서 범위가 등장을 했다. 무조건 그래프라고 생각해요. 2차 방정식의 문제에서 범위가 등장했다. 무조건 그래프로 풀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 봤더니 x축하고 마이너스 1하고 3,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프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세 가지. 판별식, 함수값, 축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판별식, 함수값, 축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판별식이 함수값, 축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생략, 안 보이는 것은 생략하면 안 돼. 됐어요? 모르겠으면 무조건 쓰는 게 낫겠지.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지금은. 모르면 무조건 판별식, 함수값, 축 세 가지 다 쓰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두 근은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판별식이 첫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 번째는 함수값이라는 말은 여기에 x좌표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y좌표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f-1이 양수, f3이 양수, 등호. 두 근이 이 사이에 있다. 사이에 있다는 것은 양수하고 양수. 끝점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f-1은 1-3k가 양수, 3은 9, 3, 5k 플러스 9가 양수. 세 번째 축은 뭡니까? x는 마이너스 k가 축이죠. 축이 어디 있어? 요 사이에 있겠죠. 축이 지금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만족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와, 범위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많으면 어떻게 풀어? 국지야, 네 개가 이렇게 그래프가 수직선이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공통범위 찾기가 어렵겠지, 쉽지 않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개 끊어서 가면 됩니다. 두 개 공통범위 찾고, 두 개 공통범위 찾고 하면 돼요. 요거부터 가볼게요. 요거는 얼마입니까? k가 3분의 1보다 작습니다. k가 마이너스 5분의 9보다 커요. 마이너스 5분의 9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k가 얘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요거네요. 공통범위 다시 이것이 됐네. 다시 여기 범위 얘는 k 플러스 1. 그래서 0보다 크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k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는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0은 여기에 있네요. 0보다 크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여기하고 뭐가 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야. 여기하고 지금 여기가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됐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흐름대로 푼 건 사실이야 지금.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이 범위 사이에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이렇게 되려고 보니까 나는 판별식 함수값 축을 썼다. 판별식 함수값 축을 다 써가지고 풀어 순서대로 간 겁니다. 순서대로 갔어요. 이 풀이가 틀렸다가 아니야. 풀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이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이 문제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이런 류의 문제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 얘가 이 범위 사이에서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풀이는 해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풀이가 너무 길어. 지우지 말까? 밑에 넘겨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요. 잘 보세요. 그게 중요한 풀이입니다. 그게 중요한 풀이야. x제곱은 2k k로 묶어봅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얘를 y, 얘도 함수 y라 생각하면 해석이 y는 x제곱과 y는 k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두 개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하고 x의 범위가 3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두 개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과 3에서 교점이 두 개다 이거야. 이해됐습니까? 해석돼요? 너희들은 문제 풀 때 이거는 선생님의 해석이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죠? 그래프로 그리면 되겠지 바로. 그러면 두 개의 그래프가 하나는 확실하네요. x제곱. x제곱인데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그래프를 다 그리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다 그리지 않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릴 거야. 딴 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사실은 보통 보조선은 놔둡니다. 원래는 놔둬요. 보조선으로. 점점점 놔둬야 돼요. 원래는. 여기만 신경 쓰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끝점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사이니까.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어떤 직선입니까? 2분의 1,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여가 3이니까 2분의 1은 한 요 정도 있겠죠. 2분의 1은 요 정도 있습니다. 요 정도. 됐습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어쩐다?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거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가지고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봅시다. 항상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옵니다. Y축과 평행한선에서 왼쪽으로 돌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Y축에서 평행한선에서 왼쪽으로 돌리면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지금 기울기야. 돌리다 몇 번 만나야 돼? 두 번 만나는 상황이죠. 이렇게 돌리다 보면 현재는 딱 그림이 확실합니다. 아직까지 확실해. 한 번 만난다. 이 끝점에서 한 번 만나겠죠. 그리고 그 끝점을 지나면 두 번 만나겠네. 그럼 이 점은 확실하네. 이 점은 확실하죠. 기울기 얼마입니까 이때? 이때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상황은 기울기가 지금 얘가 2분의 1이니 기울기가 2분의 3에 얘가 마이너스 1,1이니까 2분의 3에 1 3분의 맞나요 저거? 기울기가 x제곱이니까 맞죠? 3분의 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이때는 기울기 얼마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k가 얼마가 되는 상황이야?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k가 얼마가 된대? 3분의 1이 될 때네요. 하나 찾았어요? 그리고 얘를 더 돌리게 되네요. 더 돌리게 되면 이제 두 점에서 드디어 만납니다. 3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은 둥어가 안 들어갑니다.
3분의 1은 등호 안 들어가고 지금 두 점에서 이제 만나죠. 만나서 뭐가 되면 0이 되면 안 만나죠. 안 만난 게 아니라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0은 빠지겠네요. 그럼 0부터 3분의 1까지는 범위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어요. 다음에 이렇게 돌리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양수 이제 양수로 온 거야. 양수로 오다가 어떻게 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이 먼저 올 것 같죠. 이거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원래 확실치는 않지만 접하는 상황이 먼저 올 것 같고 쭉쭉 지나다 보면 이제 접하는 상황 지나면 현재 선이 두껍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접하는 상황 지나면 무조건 두 개입니다. 접하는 상황 지나면 무조건 두 개 지나다가 이게 끝점이 좀 낮게 설정이 돼 있어. 사실 그래프는 더 높습니다. 이 점을 지날 때 마무리가 되겠죠. 이 점이 얼마입니까? 얘가 세 번째 상황. 얘가 3,9를 지날 때. 맞죠? 그럼 기울기 얼마입니까? 여기가 2분의 5고요. 2분의 5분의 9. 뭡니까? 5분의 18일 때네요. 가 세 번째 상황이야. 지금 접선 상황은 아직 안 구했고요. 됐어요? 세 번째 상황은 언제냐면 세 번째 상황은 기울기 마이너스 2K가 얼마였습니까? 아까 얼마였어요? 5분의 18이었나요? K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분의 9일 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 상황은 안 한 게 어떤 상황입니까? 접하는 상황이다. 접하는 상황. 현재 두 번째 상황은 x제곱 다시 넘겨가지고 플러스 2kx 마이너스 k가 0에서 판별식에 k제곱 플러스 k가 0이 될 때 k가 0 또는 마이너스 1이죠. k가 0이라는 말은 뭔 말이야? k가 0이라는 말은 0에서 중근을 갖는다 이 말이죠. k가 요거라고 요거에 그다음에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여기서 접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접한다는 말이야. k가 마이너스 1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k가 마이너스를 나왔네 바로. 접하는 상황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지금 두 가지 나왔죠. 약간 3분의 1하고 0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9 나왔고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분의 9까지 그 사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5분의 9부터 마이너스 1까지 또는 0부터 3분의 1까지 이렇게 푸는 것이 훨씬 빨리 풀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설명을 하다가도 선생님 풀었지만 너희들은 요 해석이 마무리가 되면 그래프 그려보면서 확실한 것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주의사항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2K가 기울기니까 값이 좀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2K가 기울기니까 좀 값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풀면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5분의 9하고 마이너스 5분의 9, 3분의 1, 0은 쉽게 나왔고요. 이 마이너스 1 값만 계산했죠. 접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는 이렇게 풀 거냐 하면 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2차 방정식을 우리는 어떤 범위 내에서 근을 갖는다고 생각했으니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난 풀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려서 풀고 싶은데 이 그래프가 확실하게 잘 안 보여. 특히 축이 안 보여. 축이 보이는 것은 많이 알려준 거야. 2차 그래프에서 축이 보이는 것은 많이 알려준 거예요. 축이 보이는 것은 굳이 이렇게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푸는 게 편합니다. 됐어요? 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K값의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축이 왼쪽에 있느냐 사이에 끼어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힘들어진 겁니다. 상황 판단이 많아져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올 때는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두 개의 교점으로 해석한다. 이 해석이 그래서 중요하겠죠.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요 해석이 되면 풀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계속 보일 건데 이 문제가 중간고사 부등식 쪽에서는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야.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 두세 개 학교에서 무조건 한 번은 나오는 문제야. 됐어요? 이게 풀리긴 풀리는데 또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풀면 훨씬 더 적게 걸립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계속 나와. 수원, 수투까지 나옵니다. 수원 때 또 나올 거예요. 이 문제 또 나오고 수투 또 나옵니다. 난이도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거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꼭 이렇게 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연습해야겠죠? 다음. 세 문제 남았으니까 세 문제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세변
세 변의 길이가 지금 자, 세 변의 길이가 지금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4야. 삼각형입니다.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꽤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나오면 첫 번째 길이가 양수야. 첫 번째 길이는 양수. 두 번째 긴 변이 가장 긴 변 A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더 작습니다.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쓸게요. 퉁호 아닙니다. 퉁호 있으면 안 돼.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기본 조건이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가 시작한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푸는 거야. 그래서 양수니까 양수니까 a 플러스 1이 첫 번째 a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기본 조건. 두 번째 가장 긴 변이 a 플러스 4고 나머지 두 변은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3이 더 크다 길다 이거죠. 그래서 a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보다 크네요. 똑같은 말이 됐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 푼다.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둔각이면 가장 긴 변이 제곱이 이제 우리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더 어째야 된다? 커야 된다 이거죠. 아니, 두 번째 식 맞아요? 그러네. 오, 국지 앉았네. 1이네요. 1. 그럼 두 개 어쩐데? 공통 범위.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a가 1보다 크다. 고맙습니다. 이 국지 문제. 빈출 국지. 나 선생님 100만 유튜버가 볼 거야. 국지가 이거를 알려줬다 이거야. 그래서 그러네. 이거 뭐 문제 영향이 있네요 지금 답에. 다음에 이것이 이제 둔각 삼각형 되려면 이쪽이 더 커야 되겠죠. a 제곱 8a 나머지는 연산이니까 안 하고 싶은 욕망이 큰데. a제곱 마이너스 2a 넘기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이래 된가요? 0보다 작다. 그럼 사이 범위가 되겠죠? 사이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풀 때 보세요. 얘를 부등식인데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생각하면 축이 얼마입니까? 축이 1이죠? 축이 1이잖아.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건데 그 두 점 중에 한 점은 무조건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건 당연한 말이지. 그러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사이 범위가 되겠죠. 이 사이 범위는 당연히 하나는 1보다 작게 되겠지. 그걸 생각하고 가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올 거고 위에서 1보다 크다가 나왔으니까 답은 큰 값만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생각하면 가면 문제 생각을 할 때 답을 쓸 때 좀 더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부등식으로는 쓰지 않고 일단 근해 공식을 쓰겠죠. 일단 1 쓰면 1 불마 루트 1 플러스 11 12가 되나요? 그 중에 우리는 플러스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1보다는 크고 a가 1 플러스 2 루트 3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얘는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요걸 신경 안 써서 문제 틀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알았어요? 꼭 신경 쓰고 있어라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 자, 어느 커피숍에서 라떼 가격이 X% 인상하면 퍼센트 나오면 단위가 항상 100분의죠. X는 100분의 X 비율적인 생각입니다. 라떼를 주문한 사람 수가 2분의 X 200분의 X 감소한다고. 얘는 증가하고 감소한다고. 이 커피숍에서 녹차 라떼 총 판매액이 12% 이상 증가하면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가격 A 그 다음에 주문수 판매 개수 B. 그러면 원래는 얼마였습니까? 원래는 가격이 있고 주문수가 있으니까 총 판매액이 되겠죠. A, B가 판매액이야. 그러면 우리는 A는 얼마 인상했다? 항상 비율은 1이었습니다. 1에서 1을 기준으로 100분의 X만큼 올렸다. 그랬더니
주문수가 200분의 x만큼이 빠졌다. 식 이해됩니까? 이게 판매액이 되겠죠. 판매액을 했더니 이게 새로운 판매액입니다. 이게 새로운 판매액이 12% 이상 증가했다. 얘의 12%는 1 플러스 100분의 12보다 더 이쪽이 더 컸다. 이상이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없어지고 나면 x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문제 마무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런 문제 항상 질문하는데 우리 정도 되면 이런 문제 사실 질문거리가 안 돼요. 사실은. 중학생 우리가 중학생 공부 못하는 학생 질문할 문제 이건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 고등학생이 질문할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한번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해가지고 자기 걸 만들어놔야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이거야. 아시겠죠? 연산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 문제를 우리가 2차 방식 가면 답이 좀 복잡할 수가 있어. 요거는 좀 연산할 때 조심하면 되고요. 둘레 넓이 직사각 모형 하다를 만들랍니다. 모르면 그림 그려. 둘레가 60이고 넓이가 125. 둘레가 60이라 했으니까 절반 자르면 30. 그럼 여기는 x, 여기는 30 마이너스 x. 그러죠? x는 당연히 0보다 30보다 작겠죠? 그리고 넓이가 x 곱하기 30 마이너스 x가 125, 200.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짧은 변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 짧은 변이니까 더 짧은 변이 15보다 작겠죠? 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